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방입니다. 2020년 6월 9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이 프리미엄이 1,500달러가 붙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이 비트코인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암시인가 라고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본격 강세장은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다라는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랠리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올해에 이더리움을 1억 1000달러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오스 기반 SNS 보이스가 7월 4일날 오픈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오스 가격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자칭 비트코인의 창시자라고 부르고 있는 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2006년에 아이폰 사용을 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 보고서에서 CBDC가 이 시중은행 존속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UN 블록체인 전문가가 이 CBDC 은행 계좌 필요성이 없앨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정부 기관 두 곳이 코인베이스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 검토 중이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과 채권 시장에 엇갈리는 인플레이션 전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GBTC,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나오는 이 비트코인 투자 신탁 에 대한 그 가격 지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수요가 급증하면서 현물 비트코인보다 높은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BTC가 추가 상승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과연 이것이 정말 맞는지 제가 한번 그 사실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선 GBTC라는 거,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나오는 비트코인 투자 신탁입니다. 근데 1BTC를 이 1000분의 1 단위로 이제 거래가 되게 만들었고요. 그 거래 단위를 좀 더 작게 해서 거래가 좀 더 쉽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11.58달러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근데 지금 비트코인 하나는 이렇게 따지자면은 11,000달러가 이제 넘는 가격에 매수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측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1000분의 1 단위니까. 자, 근데 지금 이제 원래 비트코인의 가격으로 따지자면 9,350달러 선, 그러니까 9.35달러로 이제 표시가 되죠. 지금 똑같이 생각을 하자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제 9.35달러인데 이게 이제 그레이스케일 BTC에서는 11.58달러니까 여기에 프리미엄이 붙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좋은 신호가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사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제 봐서는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요. 지금 GBTC 프리미엄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억만장者헤지펀드 매니저인 폴 튜더 존스가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걸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지금 기관들이 오버해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지금 그레이스케일의 이 비트코인 투자 신탁을 지금 매입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과거에 지금 원래 GBTC라고 하는 요 부분과 요게 지금 이거죠.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실제 가격과의 이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항상 가격이 좀 더 낮아요. 지금
현재 여기서 측정되는 가격보다 항상 낮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보다 이 GBTC가 실제 비트코인의 가격보다는 조금 더 높게 항상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 대부분의 가격들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리미엄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선은 가격은 항상 거의 다 높았으니까. 자, 이것을 두고 지금 현재만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프리미엄이 훨씬 더 커요.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프리미엄이 더 컸으니까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죠. 오히려 하락을 하는 부분이 더 많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이라는 것 자체들은 이 기사만을 믿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항상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체크를 하시고 보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들은 항상 사실만을 전달하는 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판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기 나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해석을 잘 하는 게 여러분들 투자에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알런 마스터즈 이제 비트코인 분석인데요. 알런 마스터즈 같은 경우는 지금 위쪽에 이제 저항선이 있습니다. 지금 9,700달러 선, 위쪽에 9,800달러 선까지 위쪽에 이제 저항선들이 있고,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야지만 이제 13,764달러 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아직까지 이 저항선을 깨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세도 열어놓고 보고 있는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타이완 베어의 이제 분석인데요. 타이완 베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두 가지 갈래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 트레이딩을 여기에서는 이제 하는 곳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제 트레이딩을 좀 자제하고, 방향성이 이제 완벽하게 좀 나왔을 때, 기회를 봐야 된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700달러 선 정도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요. 가격이 아래쪽으로 좀 더 하락을 했다가 위쪽으로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오는 요 시점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락을 했다가 이 지지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나오는 요 상황들은 좀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단기적인 하락세,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요 가격대가 이제 8,660달러 선 정도 되고요. 요 가격을 이제 받쳐주느냐, 아니면 이 가격을 깨고 내려가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또 한번 내려가느냐, 요게 이제 뭐 중요하다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강세장이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다라는 이제 뭐 전망의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 추가적으로 바라보면요. 우선은 암호화폐 평가 서비스 제공업체 와이즈 레이팅스의 창업자 마틴 와이스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전례 없는 기회를 맞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로 종이 돈이 치명타를 입은 반면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잠재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라고 보면서 동시에 비트코인 채굴 보상 반감으로 절대적인 공급량이 줄었다. 비트코인 황소장이 다시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애널리스트,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잭 오웬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막 지나서 가격 반영에 시간이 필요하고 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세계적 재난으로 등으로 인해서 이 본격적인 강세장은 2021년 연말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랠리 아직 끝나지 않았나 라는 기사인데요. 뭐 이더리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근거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이 그레이스케일의 투자 비중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이 암호화폐 투자펀드인 그레이스케일의 사업개발 총괄인 레이하네 샤리프 아스카리가 지난 5개월간 이더리움 시가총액의 0.4% 수준인 1.1억 달러 상당의 이더를 매입했다라고 하면서 일종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 비율은 38% 이상으로 작년 대비해서 9% 이상 크게 올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암호화폐 보유고 확장 정책과 관련해서 통화 정책에 대한 해지 수단을 찾는 기관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이제 뭐 계속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사네요. 자, 그리고 이오스 기반 SNS 보이스가 7월 4일날 오픈을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오스 기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죠. 이 보이스가 7월 4일날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보이스의 최고 경영자인 살라 자라티모는 6일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7월 4일 공개되는 보이스 플랫폼은 기등록 사용자만 게시 및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또 회원가입 및 친구 초대 기능은 오늘 8월 15일까지 지속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이 살라 자라티모 보이스 CEO는 7월 4일 보이스를 전 세계 무료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보이스 출시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이오스 가격은 보합권의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우선 이 보이스라는 이 플랫폼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이죠. 이 블록체인 기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오스를 또 이제 사용하겠죠. 아무래도 보이스라는 곳에서. 그래서 이 자라티모 CEO는 왜 우리는 이제 보이스를 구상했는가라는 제목의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서 이 오늘날 SNS 시장은 거짓과 혼란으로 가득하다 라고 하면서 많은 플랫폼이 치주와는 달리 거짓된 정보 확산의 루트로 변질되며 이 진실을 보는 눈을 흐리게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이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범했다라고 하면서 보이스가 구상한 세계에서 이용자들은 진실된 정보를 올리고 토론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 계정이나 가짜 뉴스, 가짜 프라이버시로 가득 찬 커뮤니티가 아닌 진실된 정보의 세계에서 진정한 소통을 추구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차별성으로 가져가는 게 이 거짓 정보가 없는 부분을 차별성으로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얼마나 이제 또 이 진실된 정보들이 이 플랫폼 안에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플랫폼을 또 이용자가 그만큼 많아야지 이 확산세가 있을 텐데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자칭 비트코인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2006년에 아이폰을 사용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크립토 포테이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크레이그 클레이만의 관련 재판 기록에서 크레이그 라이트가 본인이 2006년에 아이폰을 사용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크레이그는 이 클레이만 측이 법원에 제출한 이메일 기록이 위조 또는 조작됐다면서 나는 2011년부터 삼성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HTC 그리고 아이폰에서 발송된 이메일은 내가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2006년에 단 한 번 일주일간 아이폰을 사용한 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최초의 아이폰 출시된 시기가 2007년 6월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주장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은 아이폰이 나오기도 전에 아이폰을 사용한 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명백한 거짓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뭐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했는지는 뒤에 가봐야지만 알겠지만 크레이그 라이트는 그렇게 정확하게 믿음이 가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연준 보고서에 따르면 이 CBDC 시중은행 존속 위협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이 대출의 원천인 예금을 없애면서 시중은행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연구팀은 이 최근 보고서 CBDC 모두를 위한 중앙은행에서 이 CBDC가 시중은행의 자금 조달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 통화 질서를 해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연준은 이 펜실베니아 대학과 시카고 대학과 협력해서 CBDC 도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연구는 특히 중앙은행의 개방이 금융 중개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2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연준은 이 디지털 화폐 도입이 금융 시스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즉 모두에게 열린 중앙은행의 정당성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보고서는 소비자가 CBDC를 통해서 중앙은행 계좌를 직접 보유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연준은 이 중앙은행은 예금 부분에서 민간 금융 중개기관과 경쟁하고 대규모 중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소비자가 중앙은행으로 쏠리면서 중앙은행이 예금 독점기관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 CBDC를 연구를 하면서 나온 결과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인 은행을 사용하는 이유, 결국에는 이제 그 계좌 관리나 예금, 대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편의성,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앙은행과 직접적으로 거래하기에는 오프라인 거래들이 많았고, 실제 은행을 가는 일들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좌 관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복잡한 과정이었죠. 근데 이제 만약에 CBDC가 출연을 하게 된다면 이제 온라인상에서 모든 것들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실제적인 물리적인 은행이라는 지점이 별로 의미가 없게 되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중앙은행과 연결성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직접적으로 그 자금을 실제적인 그 개인들과 연결성을 가져갈 수 있고, 그 자금을 실제적으로 뭐 대출도 해줄 수가 있고 대출을 받을 가능성들도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세계죠. 실제적으로 지금은 은행을 항상 거쳐서 생활을 해왔고, 은행의 힘이 지금도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은 상상해 본 적도 없는데, 실제 만약 그런 세상이 온다면 정말 완전히 다른 양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CBDC가 주는 그 효과가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걸 이 기사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UN 블록체인 전문가 CBDC 은행 계좌가 필요성을 없앨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비슷한 내용이죠. 디지털 화폐가 은행 계좌를 이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UN 블록체인 전문가 마시모 부노모는 이 디지털 화폐가 은행 계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내놓으면서요. 이 마시노 부노모는 UN 상임 핀테크 전문가를 지냈으며 현재 블록체인 암호화폐 부문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과 신용카드사가 독점해온 디지털 결제 분야에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새로운 선택권을 갖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나모는 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디지털 화폐의 미래를 더욱 앞당기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영란은행 등 일부 은행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투자자는 계좌에 자금을 보유할 때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부나모는 금리는 은행 계좌가 가진 마지막 킬러 앱이었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은행 계좌가 가진 유일한 장점은 디지털 결제를 지원한다는 점이겠지만, 디지털 화폐의 등장으로 은행 계좌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계좌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이너스 금리에서는 적자만 나기 때문에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손해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은행 계좌를 가지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그냥 디지털 화폐, 디지털 이 결제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이제 그 대안이 생긴다면요. 그래서 그런 주장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미 정부기관 두 곳이 코인베이스 분석 소프트웨어 이용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인데요. 코인베이스의 블록체인 분석 툴을 암호화폐 관련법 집행 및 수사에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국세청과 이 마약 단속국이 코인베이스 애널리틱스에 대한 라이센스 구입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국세청 문건은 이 코인베이스 애널리틱스와 지난해 거래소가 인수한 블록체인 분석 전문 기업 뉴트리노의 관련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건은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호화폐가 범죄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한 코인베이스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며 범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블록체인에서 암호화폐 흐름을 분석 추적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범죄자들을 잡기 위한 용도로 이 코인베이스 분석 소프트웨어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사용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또 범죄 활동에서도 사용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소프트웨어가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채권 시장에 엇갈린 인플레이션 전망이라는 기사인데요. 미국 등 여러 나라의 공격적인 이 통화 재정 부양책이 궁극적으로 살인적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다라는 암호화폐 세계의 전망과 달리 이 전통 자산 시장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연방준비제도 등 중앙은행들이 천문학적 규모로 통화 공급을 늘리면서 공급이 제한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앞으로 몇 년 내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이상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일부의 주장은 대부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달러 등의 명목 화폐 가치 급락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데이터를 인용해서 미국의 5년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가 3일 현재 1.5%로 지난해 9월에 1.8%보다 하락했다라고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반 국채와 인플레이션 연동 국채 간 수익률 격차를 가리키는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는 이 채권 시장의 인플레이션 전망을 반영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극복을 위해서 3조 달러 넘는 신규 자금을 금융 시스템에 공급했음에도 이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가 하락했다는 것은 전통 자산 시장이 당분간 인플레이션을 예상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통화 공급 확대가 이 전통 자산 시장의 인플레이션 상승 전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이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과거의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0%로 낮추고 이 수차례 양적 완화로 대차 대조표를 8천억 달러에서 거의 4조 5천억 달러로 5배 이상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근원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2% 목표를 밑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급상승하는 패턴이 바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풀어내는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갑작스럽게 크게 오르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좀 늦어질 수 있다라고도 지금 이 기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이 인플레이션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건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